자, 다주택자분들께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 5월 9일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진짜 수억 원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연 지금 파는 게 맞을까요? 오늘 바로 이 절체절명의 타이밍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명확한 로드맵을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중대한 결정을 위해서 딱 5단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월 9일이 도대체 왜 기회인지, 그리고 세금 혜택이 얼마나 큰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고요. 그런 다음엔 냉정한 시장의 현실도 읽어봐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 각자를 위한 최적의 매도 전략을 세워본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5월 9일의 기회. 이건 뭐 단순히 날짜가 아니고요. 정부 정책이 만들어낸 말 그대로 닫히고 있는 창문이라고 보셔야 해요. 이 창문이 왜 열렸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지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죠.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거죠. 5월 9일 전에 팔아야 하나? 이 질문 때문에 아마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세금만 딱 놓고 보면 이건 무조건 팔아야지 싶은데 막상 시장 상황을 보면 이게 또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딜레마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결국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시간이에요. 지금 이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고 나면 이 기회의 창문은 글쎄요, 다시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망설이는 바로 이 순간에도 기회는 사라지고 있다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할까요? 그건 바로 정부가 엄청난 당근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딱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이 세금 혜택,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확히 알아야 이번 결정의 핵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양도세 중과입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분들의 발목을 꽉 잡아왔던 이 정말 무거운 세금,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고민을 하는 이유고요. 동시에 이번 기회의 핵심 열쇠이기도 합니다. 자, 이 그림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은 그 무거운 세금이라는 족쇄에 꽁꽁 묶인 상황이고, 오른쪽은 그 족쇄가 잠시 풀린 바로 지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단 몇 달 차이로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돈의 앞자리가 그냥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엄청난 차이죠. 정부가 허락해준 시간은 딱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 정말 거의 다 끝나가요. 중요한 건 이 유예 조치가 또 연장될 거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드문 기회가 아니라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세금 혜택이라는 어마어마한 당근은 확인했어요. 근데 아무리 당근이 좋아도 집을 사줄 사람이 없으면 이거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이제 시장의 냉정한 현실, 일종의 채찍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돼서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해 실망하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지갑을 굳게 닫고 가격이 최대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지금은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오를까 내릴까 예측하는 것보다 정부 정책의 방향을 읽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수십억 원짜리 고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힘든 싸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라는 거대한 벽 때문에 정말 현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극소수의 슈퍼리치 말고는 내 집을 사줄 사람이 아예 없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금 혜택은 엄청나게 큰데 시장 상황은 어려워요. 이건 마치 좁은 바늘구멍에 실을 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려면 아주 정교한 타이밍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바로 이 가격대별 매도 로드맵을 제시하는 겁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비싸고 팔기 어려운 매물일수록 더 빨리, 더 서둘러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2월부터 5월 9일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 이 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의 집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25억 원이 넘는다. 그럼 살 수 있는 사람이 극도로 적으니까 2월부터 서둘러서 현금 부자들에게 공격적으로 가격을 제시해야 했던 거고요. 반면에 15억 원 미만이라면 대출이 가능한 생애 최초 구매자들이 주타 계시니까 4월까지는 시간을 갖고 가격을 좀 유연하게 조절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4가지 핵심입니다. 첫째,
내 집값에 딱 맞는 타이밍을 잡아라. 둘째,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매물이 되어라. 셋째, 가격 협상에 유연해져라. 그리고 넷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내려야 할 최종 결론은 과연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정책이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정부가 항상 이긴다. 가장 큰 리스크는 우유부단함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정부가 주는 명확한 시그널을 따르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뜻이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은 매수자든 매도자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딱 하나, 정부 정책입니다. 시장이 앞으로 오를까 내릴까 점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눈앞에 주어진 이 확실한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부가 깔아준 이 확실한 수익이라는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 같은 불확실한 시장에 여러분의 미래를 거시겠습니까? 5월 9일, 그날이 바로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